자, 10주차인가요? 네, 10주차. 계약 해지하고 매매 맞죠? 그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기본적인 것들 한번 쭉 머릿속으로 뼈대를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를 한다고 했죠. 해제라는 건 일방적인 거라 했어요. 단독행위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합의 해제하고 구별하자 그랬죠. 그 합의 해제와의 구별 중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자 가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이자 가산할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아주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1번이죠.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해제가 아니고 합의 해제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없지요.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 특히 두 개, 이자 가산이 뭐 없다 하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뭐죠? 해제 사유. 해제 사유 중에서 법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 사유의 대부분이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이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렇게 쭉쭉쭉 나뉘게 되는데 이것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구별하시자 그랬죠. 하나가 원칙이죠. 최고 후 해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게 있었죠.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미리 특약한 경우, 그 다음에 이행거절,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중 추환이 불가능 이런 것들이 최고 필요 없는 것들이죠. 나머지는 최고 해야 되죠. 특히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544조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가 과다 최고고 또 하나가 이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하고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도 최고의 효력이 있냐? 해제권이 생기냐? 그렇다. 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을 할 때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틀렸죠. 3번 최고 필요 없는 거.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게 뭐예요? 정기행위. 제가 예를 들었죠. 결혼식 예복을 주문했거나 또는 장례식 조화를 주문했거나 당연히 결혼식 전까지 장례식 발인 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정기행위 경우에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죠. 조심할 게 뭐였어요? 해제 의사표시는 따로 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죠.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따로 있어야 되죠. 자, 4번.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과. 여기서 해제는 뭐라 그랬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지죠.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게 되면 세 가지 효과가 있었죠. 소급 소멸, 그다음에 원상 회복, 단 제3자 보호, 그리고 따로 뭐 손해배상 청구. 이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의 기본적인 효과죠.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5번. 원상회복. 이거 뭐였죠?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었죠. 어떻게? 이익 현존 여부. 당사자의 선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부를 반환해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고 특히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라. 원물의 경우에는 과실을 반환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원상 회복 의무였죠. 6번 매매와 관련된 거죠.
매매와 관련해서 특히 매매계약이 성립과 관련된 두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매매 예약과 계약금. 자, 그중에 6번. 매매 예약. 매매 예약은 일단 일방예약으로 추정하죠. 일방예약으로 추정하면 어느 한 당사자에게 예약 완결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예약안건은 일방적 권리고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이 예약안건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10년 내 행사해야 되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죠. 너무 길죠, 10년이. 그래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고요. 최고 예약안건 행사할 거냐 말 거냐. 갑이 대답을 하지 않아서 갑이 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7번 계약금. 자, 계약금은 일단 금전기타 물건, 따라서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다.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의 원칙이다. 계약금 계약을 따로 해야 된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인데 독립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계약금은 증약금이 있고 해약금이 있다. 특약을 하면 위약금이 된다. 그 다음에 해약금은 당사자, 양당사자에게 해지권이 생기고 그 해제권을 이행 착수할 때까지 포기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그래서 계약금이 증약금이 최소한도의 성질이고 민법은 해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특약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특약. 8번.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게 아니니까. 9번. 매매계약의 효력과 성립과 관련해서 매매계약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매매계약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매도인이 부담할 것인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가? 특별한 사정, 즉 약정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 부담하죠. 그런데 그때 매매계약 비용이 측량비용,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이었었죠. 여기에 있는 등기 비용이나 단권법 말소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죠. 이건 계약 이행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삭제해야 되죠. 등기 비용이나 담보권 말소 비용 말고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계약서 작성 또는 공증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10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하는 과실 아니구나. 10번은 대금 지급 장소와 관련된 거죠. 대금을 어디서 지급할 것인가? 약정을 했다면 그 장소에서 지급하면 되고요. 약정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현주소지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어디서 지급해라? 인도 장소에서 지급을 하죠. 자, 11번은 담보 책임이고요. 담보 책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이에요. 각과 을 사이에 1000평 땅을 매매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되더라. 수량 부족. 수량이 부족하다. 또는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된 경우에 같아요. 이거 내용이.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부실, 매수인은 악의는 안 되고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12번 환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 그러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 있어야 되고
환매대금은 약정에 의해 돼 약정이 없으면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환매기간 부정산 5년 동사 3년 넣지 못해. 넘으면 단축해.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 못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환매기간이 되죠. 이런 것들이 환매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요. 매매 계약까지를 10주차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계약 강론, 교환 임대차하고 민사특별법 남았어요. 이제 두 주차 남았는데 그 두 주차 남은 동안에 나머지 계약 강론과 민사특별법까지 정리를 해줄 겁니다. 특히 민사특별법은 또 물권법처럼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조금 어느 정도 토대가 있어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 들은 것들 자꾸 반복해서 시간 내서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